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들의 질량을 하나하나 300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자주 나오는 애를 몇 개만 써보면 산소는 16이고요. 질소는 14가 되고요. 뭐 몇 가지 더 있을 겁니다. 요 4개만 먼저 좀 외워주세요.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문제에 다 써 있어요. 문제에 그냥 원자량은 문제에 항상 써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문제에서 원자량을 구해라 이럴 수도 있고, 혹은 가끔은 이제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외워두면 좀 편해진다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약속하자는 거죠. 괜찮아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지 않았냐 하면 왜 얘는 1이고 얘는 10이고 왜 다르냐, 그런 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화학원의 2단원 정도까지 가면 그때는 이걸 조금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똑같진 않겠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좋아요.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원자 한 개 질량이 똑같을 이유는 없지, 그냥 서로 다르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됐냐? 내가 말한 2단원은 거기 2-1 원자의 구조 거기 가면 배워. 좀 됐어요? 그러면 분자량이라는 말도 정할 수 있어요. 똑같이 원자량이 원자 한 개 질량이면 분자량은 분자 한 개 질량인 거죠. 우리가 화학식으로 H2O라고 쓰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산소 원자 한 개, H 원자 두 개가 묶어서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원자들의 묶음을 우리가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덩어리는 질량으로 얼마냐 이 뜻인 거예요. 우리가 기본 법칙 중에 하나가 질량 보존 법칙이죠. 질량은 항상 보존된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면 전체 질량이 얼마냐면 얘 질량이랑 얘 질량을 더하면 되죠. 요거 두 개의 질량이 각각 얼마냐면 얘가 16이고 얘가 1짜리라고 했죠. 제가 이제 원자량을 쓸 때 요 원소 기호에다가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숫자로 쓸게요. 그럼 요걸 이제 그냥 원자량, 원자 하나당 1g, 원자 하나 질량이 1, 원자 하나 질량이 16, 그렇게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 분자는 질량이 얼마짜리냐? 분자는 질량이 18이라고 세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이제 요거는 화학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약속된 기호는 아닌데,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분자 하나 질량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18이라고 쓰고 싶어. 근데 여기다 쓰면 마치 수소 하나가 18인 거랑 헷갈리니까 분자 앞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그릴게요. 괜찮나요? 막대기 그리고 숫자를 쓰면 이거 분자 하나당 질량, 그렇게 읽어주세요. 오케이? 자, 만약에 O2라는 분자가 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산소 원자가 한 개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두 개가 한 덩어리처럼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이 덩어리를 우리가 O2 분자라고 부르자는 거고요. 이 O2 분자 하나는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얘가 16짜리고 16짜리 두 개니까 분자 한 개의 질량은 32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원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비교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H2랑 O2가 있어요. 분자가 두 종류가 있어. 근데 얼마나 있냐면 각각 1g씩 있어요. 요거 1g, 요거 1g. 1g당 분자 수는 누가 더 많아요? H2. 이 저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질량이 양쪽에 똑같이 있다는 건데 누가 더 개수가 많으냐 이거죠. 하나당 질량이 18이고 하나당 질량이 32니까 전체 질량이 같으려면 개수를 32:18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요걸 조심하시면 돼요. 1g당 원자 수는 비율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 18대 30. 원자 수면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동그라미 노란색으로 그린 동그라미가 분자죠. 이게 네 어서 오세요. 상준이 네. 원자수 1g당 원자수를 비교할 거예요. 분자수가 32 대 18이에요.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묶은 동그라미, 그죠? 이만큼의 덩어리가 32개 있어요. 그럼 원자는 총 몇 개 있는 거야? 이 덩어리에다가 96,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96개가 될 거고. 30명. 마찬가지로 이 덩어리가 18개 있어요. 근데 이 덩어리 하나당 원자 2개씩 들어있죠? 그럼 1g당 원자수는 36이 되는 거죠. 3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화학원 한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걱정이 되는구만. 앞부분에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구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괜찮아요? 분자 하나당 질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질량을 더한 것이다. 괜찮죠? 그걸 분자량이라고 부를 거고, 분자량을 알고 있다면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분자수 비교할 수 있고, 분자수를 알면 원자수도 알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주면 이걸 문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걸 다시 해볼게. x2y랑 y2가 있어요. 1g당 원자수를 셌는데 그 비율이 96 대 36이래. 원자량은 xy가 몇 대 몇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이거예요, 그냥. 숫자까지 똑같이 썼어요, 일부러.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을 주면 개수로 바꾸고, 개수를 주면 질량으로 바꾸고,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게 화학의 가장 기본 능력인 거예요.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그죠? 그러면 1g당 원자수라고 했으니까 얘랑 질량이 각각 1g씩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원자가 총 96개, 36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1g당 분자수를 어떻게 세는데? 그죠? 이거는 분자 하나당 원자가 3개씩 있는 거죠. 원자가 96이니까 분자는 나누기 3 해주면 되죠. 그럼 분자수는 32라고 세시면 되고, 이건 2원자 분자죠. 그죠? 분자 하나당 원자 2개. 2원자 분자. 그러면 분자가 18개 있어야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 1g당 분자수가 32 대 18이다라는 거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봤을 때 여기 x2y라는 애가 32개가 있고 y2라는 애가 18개가 있으면 질량이 똑같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요거 한 개랑 요거 한 개의 질량을 각각 분자량이라고 하자고요. 분자량이 몇 대 몇이다? 18대 30. 그대로 18대 32. 됐죠? 그럼 원자량은 어떻게 구해요? y2의 분자량이 32면 y의 원자량은 16. x 두 개 y 하나 더해서 18이니까 x의 원자량은 1. 이러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이라는 게 뭐 원자 한 개 질량, 분자 한 개 질량이다. 분자는 원자들을 여러 개 묶어 놓은 거니까 이 덩어리의 전체 질량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책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1번 원자량 설명했고 2번 분자량 설명했죠. 밑에 3번 화학식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화학식량에 대한 개념은 화학을 깊이 이해하려면 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관문이긴 한데 지금 당장 이걸 깊이 이해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파란색으로 뭐라고 쓸 건데 이거는 틀린 말인데 시험 범위 안에서 대충 맞는 말.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 이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이 화학식량은 뭐랑 거의 똑같냐면 그냥 분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격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할 건데 엄격하게는 화학식량으로 표시되는 대표적인 화합물이 책에 그림이 있는 건 NaCl 그림이 있어요. NaCl은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아니니까 분자 한계 질량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분자가 아니니까 분자량은 정의할 수 없지. 그러면 그건 뭐라고 불러? 그걸 화학식량이라고 그냥 부르잖아. 혹은 뭐 실험식량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왜 걔는 분자가 아니냐? 그걸 우리가 아직 설명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죠? 똑같은, 그러니까 HCl은 분자고요. 그건 분자식 분자량이라고 불러요. NaCl은 분자가 아니고 그건 분자량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화학식량이라고만 해야 돼요. 근데 왜 HCl은 분자고 NaCl은 왜 분자가 아니냐? 그건 우리가 아직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자가 아닌 것들을 화학식량이라고 표시한다. 그런데 누가 분자가 아니냐? 그거는 우리 화학원의 뒤에 3단원에서 배웁니다. 요거는 나중에 3단원 화학결합을 배우고 나면 제가 여기 나갈 때쯤에 그때 이게 왜 엄격하게 구분이 필요한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분자량이랑 거의 똑같은 거 정도로만 정리해 주세요. 괜찮습니까? 화학에서 자주 쓰는 게 부피 질량, 개수. 개수는 단위고 고기에 해당하는 부피나 질량에 해당하는 말을 물리량이라고 해요. 그게 물질의 양인 거예요. 양이 많다 적다 그러면 무조건 개수가 많다 적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되죠? 그럼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이고, 이건 약간 좀 번역어의 불만인데 나는. 원자의 양이라고 말하면 원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원자량이라고 말하면 원자의 양과는 완전히 다른 말인 거예요. 오케이? 원자의 양이라고 말하면 원자 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개수 단위로 세면 막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걸 간단한 작은 숫자로 표시하려면 단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하나의 단위로 묶으면 되는 거죠. 그런 단위를 우리가 몰이라는 단위로 배울 거예요. 근데 원자량이라고 하면 이거는 개수가 아니에요. 이건 질량이에요. 원자 한계 질량. 이 두 개가 좀 헷갈려. 두 개가 말이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거든요. 요거를 원자 질량이라고 해주면 우리가 좀 덜 헷갈릴 것 같은데 원자량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헷갈려요. 마찬가지로 분자의 양 그러면 분자의 개수고요. 분자량 그러면 그거는 개수가 아니고 질량인 겁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 구분을 좀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몰이라는 단위로 가볼게요. 몰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물질의 양을, 그죠? 물질의 양, 개수를 세는 단위예요.
그러면 몇 개를 묶어야 1몰이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죠? 요게 질량이 g과 kg이 있다면 요 둘 사이는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kg이 몇 g? 1kg은 1000g. 1000g, 그죠? 비율이 1000대 1인 거죠. 1ml는 1리터는 몇 밀리터? 1리터가 1000ml, 그죠? 요 비율이 1대 1000이죠. 같은 방식으로 한 개는 몇 몰 혹은 1몰은 몇 개, 이 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비례 관계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했냐면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좀 길게 할 텐데 사실 결론만 외워도 돼. 결론만 외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면 이게 가장 편한 방식이구나라고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편한 방식은 좀 찾기 어려워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그거에 좀 동감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필요 없이 설명을 좀 길게 할 겁니다. 필요한 것보다 좀 길게 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질량에 해당하는 단위로 화학식량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화학식량이랑 g이랑 비율을 정하고 싶은 거예요.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오케이? 그러면 12짜리 제가 왼쪽 위에 쓰는 걸 원자량이라고 읽어주세요. 원자 한 개 질량이 상대값으로 12인 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표시하면 되냐면 12Wg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질량수가 원자량이 1짜리인 수소 원자 한 개는 질량을 얼마라고 하면 돼? 1W. 그냥 1Wg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g이 있다. 몇 개예요? 그럼 나누기 해주면 되죠.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W가